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에 거의 한 95%는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기침하신 분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자, 교재 73페이지. 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치 구조라는 거 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아치 구조를 그림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아치 구조라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이걸 우리가 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 점이 있으면 이 모든 게 이 한 점에 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 정 가운데 있는 벽돌을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머릿돌. 그럼 또 여기에 아치 벽돌이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아치 벽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 그려보면. 근데 시험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원칙을 좀 얘기한다면 이 아치 구조는 조족조 또는 조족구조라고 하죠. 벽돌구조, 블록구조, 돌구조에서 이 아치 구조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건물을 한번 본다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벽돌 싸면 벽돌 구조고 블록 싸면 블록 구조, 돌 싸면 돌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족조는 맨 후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있는 보다 그래서 테두리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테두리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 원합니다. 그 많은 양을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걸 갖다 우리가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있다 그래서 테두리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이 예를 들어 이 테두리보 밑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요 테두리보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창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모서리에 균열이 생긴 걸 봤을 거라는 거죠. 균열이 생기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임방이라는 걸 대줘요. 그러면 여기에 밑에 돼 있으니까 밑임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위에 되면 윗임방 이렇게 부르겠네. 그죠? 맞나요? 내가 옛날에 고등학생들 데리고도 다 가르쳐봤다. 잘 들으면 내가 다 완벽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어. 딴짓만 안 하면. 밑에 되면 윗임방, 위에 되면 윗임방, 균열 생기는 걸 방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윗임방을 대는데 여기는 윗임방을 안 대줘요. 왜 그러냐면 요 테두리보가 윗임방의 역할을 해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아치라는 게 왜 조족조에서 나오느냐? 이 조족조에서 이런 창 또는 문도 있을 수 있겠죠. 문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창이나 문을 갖다 계급이라 그래요. 모든 계급은 이렇게 아치로 싸는 게 원칙입니다. 조족조에서. 조족조에서 아치로 쓰는 게 뭐다? 원칙이다. 근데 항상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짜장면에도 보통이 있고 곱빼기가 있듯이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개념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보면 이게 보라고 해도 되고 건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표시는 단순보라는 표시인데 다시 오늘 중에 나갈 거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내 두 손이 벽체라고 생각해도 되고 기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마이크는 보여요.
그럼 이걸 큰 힘으로 들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보는. 이 단순보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반 나눠서 이걸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중립축. 이북하고 이남 38선으로 중립을 나눠 놓듯이 당연히 위에는 그러면 위에는 상부라고 할 거고요. 아래는 하부라고 하겠네요. 그죠? 그럼 위에서 큰 힘으로 내리 누르면 이렇게 큰 힘으로 내리 누르면 이게 이렇게 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힘을 가하면 이렇게 휘어진다. 여기가 중립축도 휘어지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요 길이가 똑같았었는데 위에서 큰 힘을 누르니까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교해 보면 이건 짧아졌죠. 짧아졌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눌렀기 때문에 짧아진 거다 이거죠. 양쪽으로 누르는 압축력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요 길이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보면 요게 좀 더 길죠. 길었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당겼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걸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배웠다는 거죠. 양쪽에서 누르는 압축력이 강한 건 콘크리트다.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강한 건 철근이다. 그래서 인장력을 받는 요 하부에다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이 아치 얘기하다가 조적지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위에 윗인방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윗인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윗인방을 반 나누면 이렇게 여기가 중립축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옆에도 벽돌들이 이렇게 옆에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옆에 있지만 위에도 건물이 2층 있다고 위에도 2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리 누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휘어질 거다 이런 얘기지. 휘어지면 이 하부에는 뭐가 받아요? 인장력을 받죠. 맞습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인장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눌리면 창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린다 이런 얘기야. 문짝도 안 열릴 거다 이런 얘기 눌려버리면. 그죠? 그럼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놓으면 내려갈 일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모든 조족전은 어떻게 된다? 아치 쌓기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 원칙. 이해할 수 있죠. 단 예외가 있다. 어떤 거냐? 요 창의 길이가 1m 이하면 여러분들 창에 보면 이렇게 벽돌들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싼 것들을 봤나요?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 수평 아치라고 하는데 보통 숫자를 빼버리고 평아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원래는 수평아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우리 별명도 있듯이 수평아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아치 쌓기를 해야 되는데 조족조면 다 원칙이 조족조는 다 아치 쌓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예외 규정이 있다. 이 길이가 1m 이하면 평아치 써도 된다. 또 하나 창이 이따 책 보고 다 확인할 거예요. 딴짓하면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 길이가 만약에 1.8m 이상이면은 이 창이나 문이 됐든 간에 1.8m 이상이면 이 위에다가 임방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나 아니면 철골로 임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철근 되면 이거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네. 여기 넣듯이. 그죠? 맞나요? 그리고 요거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요 길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만약에 너무 작으면 여기 눌렸을 때 요 밑으로 창 밑으로 빠져버리면 꽝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나요? 요 밀리는 게 한 200mm 정도 삐져나가야 밑으로 안 빠질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죠? 그럼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정리해보자. 위에서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게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벽돌 개수를 다시 해보면 항상 홀수야. 정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하나씩 나가니까. 이 머릿돌이 옆으로 힘을 이렇게 전달해줘요.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전달해 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양쪽으로 당기면 인장력, 양쪽으로 밀면 압축력이죠. 그럼 여기 임방 위에서 내리누르면 여기 하부에 뭐가 생겨요? 인장력이 생기죠. 이걸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치를 쓰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요 내리누르면 옆으로 힘을 누르고 밑에는 버팅기구 있죠. 밑에서 버팅기구 위에서 내리누르니까 서로 양쪽으로 누르니까 압축력이죠. 맞나요? 다시 말해 결론은 뭐냐? 아치 구조하면 인장력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치 구조하면 인장력을 뭐로?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이해할 수 있나요? 교재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우리가. 그러면 73페이지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대충 하면 대충 떨어진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책 한 권 끝날 때까지는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 아치 쌓여. 아치는 단위 조적 재료가 인장력에 취약하므로 인장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유와 의장적인 의도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치는 쌓기는 좌우로부터 균등히 쌓아야 한다. 아치 줄로는 아치 중심에 일치하도록 해야 되며 여기 이 한 점에 다 만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 배 앞에는 1대2 정도의 모르타르를 쌓는다. 여기 좀 볼래요? 여기 이 벽돌이 아치 벽돌을 사용하는데 아치 벽돌과 벽돌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모르타르라는 게 들어갑니다. 모르타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배 앞비가 1대2 정도다 이거지. 그럼 뭐가 1대2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이게 시멘트하고 모래 섞는데 1대2 정도로 섞어서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처음에 그냥.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건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할 거고 이제 1번 지문 봅시다. 아치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력이 아치 축선을 따라 직압력만으로 전달되게 하고 부재 하부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책에는 이 1번 문장을 간단히 줄이면 이거잖아. 인장력을 뭐로 바꾼 거예요? 압축력으로 바꾼 거야. 이걸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거야. 여러분 책에는. 근데 결론은 뭐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에 조족조 계급에는 계급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아치를 두는 게 원칙이다. 모든 조족조는 뭐라고요? 아치가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의 폭이 1m 이하이면 수평으로 아치를 틀은 수평 아치를 쌓을 수 있다. 보통 평아치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 그러면 아치에도 종류가 많아요. 여기 좀 볼래요?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 수평아치잖아. 평아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면 활원아치라 그래. 활. 여러분들 활 땡기면 우리 아시잖아. 활 땡기면 이렇게 활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죠? 활원아치. 이거 말고도 뾰족아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아치는 그럼 무조건 인장력을 압축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 개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3번도 해결됐죠. 1m 이하면 수평으로 아치를 틀은 수평아치 쌓는다. 지금 참고로 여러분들 주택에 살아보신 사람은 알 거야. 저 출입문이요. 침실문이라든가 이 출입문이 폭이 90cm입니다. 그럼 1m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평아치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계급의 폭이 1.8m 이상일 때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보강된 인방보를 설치한다. 여기 인방보라는 거 여기서 이미 배웠네요. 그죠? 밑에 되면 밑인방, 위에 되면 윗인방. 그죠? 맞나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 이상? 1.8m 이상이면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인방보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지. 맞나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려고 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나는 거긴 없지만 요 나가는 길이가 얼마 정도 나간다 그랬어요? 200mm. 200mm 정도. 그죠? 200mm면 센치로 여러분 센치가 익숙하잖아. 공 하나 빼면 되죠? 20cm. 그죠? 이렇게 손을 가볍게 피면 이게 20cm라 그랬어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가로 10번에 계급부 쌓기시 구조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 할 겁니다. 별표. 별표. 타이틀 가로 10번에 계급부 쌓기시 구조 제한 여기다 별표를 해라. 자, 그리고 여기 좀 먼저 볼래요? 조금 전에 내가 계급부라는 건 창이나 문을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죠? 저는
창이나 문을 계급부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 그림으로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이게 건물이 있는데 창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뭐 문도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요 벽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요것만 따져볼게요. 개구부라는 게 조금 전에 창이나 문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요 벽 전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창의 길이를 다 더한 거. 여기서 여기까지 창의 길이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죠? 다 더한 게 전체 길이 얼마? 2분의 1 이하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자고요. 조족조라는 게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쌓아 올리잖아. 근데 이런 창이나 문이 많으면 건물이 약해지겠죠. 이런 창이 많을수록 건물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창의 길이가 얼마? 2분의 1 이하라는 규정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내력벽의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내력벽이라는 거 배웠죠? 먼저 시간에. 힘을 받는 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내력벽이라는 건 힘을 받는 벽인데 이거 창이나 문이 아닌 거. 여기서 요 길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내력벽 입장에서는 2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창의 입장에서는 2분의 1 이하고 벽의 입장에서는 2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되는 거죠? 안 되면 나를 조용히 찾으면 돼요. 절대 꼬집거나 패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벽이 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창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맞나요? 그럼 전체 4개의 벽을 다 따져놓고 봤을 때 4개의 벽을 다 따졌을 때 보면 전체로 보면 여기 좀 볼래요? 3분의 1 이하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4개의 벽을 다 따졌을 때 창의 길이가 전체 벽 길이 얼마? 3분의 1 이하. 그럼 내력벽의 입장에서는 3분의 2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니까 제낍시다. 이것만 일단 하자고. 왜?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심화 과정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도 있어. 내가 맛배기를 보여줬더니 눈동자가 흔들려. 그래서 일단은 지으려고 그래. 기본이 쌓인 다음에 더 나중에 다시 들어갈 거야. 어쨌든 이 창의 길이를 다 더한 게 전체 길이 얼마? 2분의 1 이하다. 그럼 이 벽의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입장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걸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2층 건물이라고 해보자고. 2층 건물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창과 이 창의 이 거리는 600mm. 600mm. 센치로 하면 공 하나 빼면 되죠. 60cm 이상 떨어져야 돼. 60c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미리로 하면 600m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힘을 받는 내력벽으로 인정을 해줘요. 만약에 이게 600mm, 센치로 하면 6cm가 안 돼. 너무 가까이 붙었다 그러면 다 창으로 봐준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되는 거죠? 그러면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서. 자, 계구부는 조족조 구조에서 취약한 부분으로서 당연하잖아요. 창이나 문은 뻥 뚫려 있는 거니까 취약하잖아요. 그죠? 이에 대한 보강으로 아치, 쌓기, 임방보 등을 설치하여 보강하도록 들어간다. 1번 계구부 폭의 합계는 유리창이나 문의 폭의 합계는 이런 얘기죠. 그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맞죠? 계구부 입장이 2분의 1 이하다 이거죠. 이걸 나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력벽 입장에서는 2분의 1 이상이다 이런 얘기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개구부와 그 위에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mm 이상, 센치라면 6cm 이상. 그 다음에 3번 개구부 상호간. 여기 좀 볼래요? 개구부 상호간은 여기 창과 창 사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여기 개구부 상호간입니다. 그죠? 그 뒤에 문장도 볼 겁니다. 개구부와 대림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여기 좀 먼저 한번 볼래요? 착하지? 여기 좀 볼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벽이고 이게 B벽이고 이게 C벽이고 이게 D벽이라고 해보자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려는 게 대림벽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대림벽. 그럼 만약에 A벽의 대림벽 그러면 A벽의 대림벽 그럼 자기 자신의 직각으로 있는 벽이 대림벽이야. 그럼 A의 직각으로 있는 게 이게 직각이잖아. 맞아요? 그럼 A벽의 대림벽은 B벽이나 D벽이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그럼 만약에 B벽의 대림벽 그러면 B벽의 대림벽은 자기 자신의 직각인 게 이거나 이거죠. A나 C가 대림벽이다 이런 얘기야. 이제 대림벽을 설명했어요. 그죠? 눈 감고 어떻게 알아 이걸 안 보고. 자, 졸리면 움직여야 돼. 하품다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지문이요. 동그라미 3번에 뒤에 있는 거 보면 개구부 상호간도 됐고 개구부와 대림벽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소리가 그 가운데 있는 문장이 이거야. 요 벽에 중심선이 있겠죠. 요 벽의 중심선. 이 벽의 대림벽이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개구부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가운데 있는 지문이. 이해했나요? 그 지문이 개구부와 대림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이렇게 됐죠. 그 벽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만정할 거야. 여기에 벽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이 벽에 두께가 있는데 이 창과 창 사이 요것도 이 벽 두께 몇 배? 2배 이상. 또 요 벽 중심선에서 요 첫 번째 있는 창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뛰는 거리도 이 벽 두께 몇 배? 2배 이상 이런 거야. 이해했나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이 문장이야. 동그라미 3번 지문이. 그 1번이 동그라미 1번이나 2번은 대부분 알아요. 또는 이걸 이용해서 시험에도 나왔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건 3번 지문이다 이거지. 문장 길면 헷갈릴까 봐. 우리는 웃으면서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의미 됐건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창문을 위한 개구부는 상하,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좀 볼래요? 요번에 포항에 지진 생겨서 난리 났잖아요. 아직도. 그죠? 이재민들 많이 발생하고. 근데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나중에 하겠지만 정형이라는 게 있고 비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정형이 되는 것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런 걸 정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정형입니까? 그러면 반 잘라보면 알아요. 좌우 대칭됩니다. 이것도 반 자르면 좌우 대칭이 돼요. 이것 잘라도 대칭이 된다 이거지. 그럼 비정형은 이 B자가 아닐 B자야. 아닐 B자. 정형이 아니다 이거지. 그럼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이런 건 비정형이야. 이게 반 나눠보세요. 좌우 대칭이 안 되잖아. 이렇게 나눠도 좌우 대칭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비정형이다. 그러면 지진이 나면 정형이 좋고 비정형은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빨래 짜봤죠 한 번쯤은. 행주는 짜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짜면 비틀어 짜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정형은 비틀림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 쉽게 구조물이 무너져요. 지진이 생기면 지진의 힘이 10개다. 지진의 힘이 10개다 그러면 9개는 좌우로 오는 힘이고 하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지진하면 곧 좌우로 움직이는 수평화 중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비정형은 비틀림 현상이 생겨서 잘 무너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시죠? 그럼 이런 게 정형이더라. 그것처럼 이 창도 그래요. 여러분 건물 보면 위아래가 다 있지 않나요? 건물도 보면? 위아래가 똑같이 있어. 이런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야. 또 하나
위에는 창인데 아래는 없어. 이러면 괜찮아. 거꾸로. 여기 위에 창이 없는데 여기는 창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비어있으니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비정형이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창문도 위아래가 똑같이 좌우 똑같이 있는 게 좋더라 이거야. 여러분 앞으로 이제 건물들 쳐다보세요. 모습들이 주택이든 보면 다 일정한 타입 위아래 똑같은 짓이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설명이 다 됐고요.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가로 11번에 벽량 얘기가 나옵니다. 벽량. 이 벽량이라는 건 벽돌의 양 이런 뜻이야. 벽돌의 양.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와볼래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좀 할 건데 벽량은 벽돌의 양인데 이게 단위가 제곱미터당 센티미터 이런 건데 그러면 일단 식을 써보면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은 이게 바로 제곱미터라는 거죠. 면적분의 내력벽 길이의 합 이게 센티미터를 얘기한다. 그럼 보자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조족조라는 건 벽돌이나 블록이나 이런 작은 부재들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접착제는 모르타르가 되는 건데 쌓아 올리는 건데 이런 창이나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창이나 문이 없을수록 건물이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벽돌의 양이라는 건 바닥면적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가로 1m, 세로 1m. 이게 제곱미터라는 거. 예를 들어 여기 1m, 여기 1m 그럼 1 곱하기 1은 1이고 메타니까 제곱미터 이런 거죠. 1제곱미터당 벽돌의 양이 몇 cm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미리 결론 내리면 제곱미터당 15cm 정확하게 여기다 쓴다면 15cm 이상 돼야 힘을 받는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주는 내력벽으로 인정을 해요. 좀 이따 책에 나와. 미리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바닥 면적 얼마당? 1제곱미터당 힘을 받는 벽의 길이가 몇 cm 이상? 15cm 이상이다. 이제 교재로 갈 겁니다. 75페이지 벽량 동그라미 1번에 단위 면적당이 1제곱미터당 이런 거예요. 내력벽의 길이로 내력벽 길이 합계를 그 층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네모박스 안의 벽량은 그 층 바닥 면적분의 내력 길이의 합이다. 이제 2번 지문이요. 유효한 내력벽의 길이는 55cm 이상. 여기다 55cm 이상에다 밑축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랬는 데만 크세요. 55cm 이상. 여기 좀 볼래요? 자,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력벽이라는 것은 위에서 힘이 내려올 때 그걸 버팅겨 줄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힘을 버팅겨 주지 못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하고요. 맞습니까? 근데 내력벽의 길이가 여기 좀 볼래요? 여기다가 이 창이고 창이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게 힘을 받는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판단한 기준이 요 길이가 55cm. 요 길이가 55cm 이상이 되면 힘을 받는 내력벽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만약 55cm보다 작다 그러면 비내력벽이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요 벽 두께 몇 배 이상? 2배 이상 돼야만이 내력벽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문장 중요치 않고 3번 동그라미 3번이요. 보강블록조의 내력벽의 벽량은 제곱미터당 15cm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은 전체에다 다 밑줄 그을 거야.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3번 지문은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한번 보세요. 이제 블록이라는 게 이게 블록이죠. 구멍이 뚫려 있는 거. 근데 내가 그런 얘기해. 블록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나왔다 그러면 딱 하나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강 블록조라는 게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 보강 블록조라는 건 뭐냐면 이 블록만 쌓는 게 아니라 블록과 블록 사이에다 철근을 집어넣어요.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여기다 마저 그려보면요. 블록과 블록 사이에 철근을 집어넣고 그 사이에다가 모르타르를 채워넣어요. 그러면 이 블록만 싼 것보다 철근 넣으니까 건물이 훨씬 튼튼해진다 이거지. 보강됐다 이거야. 그래서 보강 블록자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보강 그 지문을 마저 봅니다. 동그라미 한 번에 보강 블록조의 내력벽의 병량은 제곱미터당 15cm 이상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력벽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했나요? 이거 얘기한 거잖아. 이 벽과 벽의 길이가 만약에 여기다 보강블록을 쌓았다 이거야. 이게 벽돌자가 아니라 보강블록, 이런 블록을 쌓았다 이거야. 그랬을 때 요 사이의 길이가 얼마 이상 돼야만이 제곱미터당 15cm 이상 돼야만이 내력벽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4번 지문이요. 내력벽의 양이 많을수록 횡력이 수평하중이죠. 그죠? 수직하중, 수평하중 하잖아요. 수평하중 우리가 횡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횡력에 대항하는 힘이 커지므로 큰 건물일수록 병량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 아까 내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죠. 이 건축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창이나 문이 많을수록 건물이 약해진다 그랬죠. 그럼 창이나 문을 적게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벽돌의 양이나 블록의 양을 어떻게 해요? 더 많게 하면 좋은 거죠. 그래야 튼튼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무 빠른가요? 제 설명이? 되겠죠? 그래도 난 빠르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돼. 체크해놓고. 자, 이제 그 아래에 가로 12번에 벽체 홈팍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 마이크 자꾸 칙칙 소리가 나서 먼저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벽을 갖다 이렇게 홈을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홈을. 세로로 파면 세로 홈팍이겠죠. 또 만약에 이 벽을 갖다 가로로 홈을 판다 이거야. 그러면 가로 홈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벽에다 홈을 왜 파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파겠죠. 일단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집에 전구 불 들어오게끔 어떻게 스위치 껐다 켰다 하잖아요. 텀블러 스위치. 그럼 이 속에다가 전선을 집어넣고요. 전선 집어넣고 스위치를 딱 설치해서 껐다 켰다 누를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십니까? 전선이니까 배선하고 관계 있는 거겠네. 그죠? 또 여러분들 보면 욕실에 가보면 수도관들이 있는데 수도관이 벽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걸 배관이라고, 수도관이니까 배관.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배선이나 배관을 위해서 홈을 판다. 근데 세로로 파면 세로 홈팍이고 가로로 파면 가로 홈팍이다. 근데 초점이 요 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파야 된다는 거야. 뭐든. 세로 홈이든 가로 홈이든 이 파는 게 3분의 1 이하로 판다. 이해할 수 있죠? 너무 많이 파면 어떻게 해? 무너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단 가로홈은, 요 가로홈은 3m 이하라는 규정이 있다. 가로홈은 무너질 확률이 더 많다 이런 얘기지. 세로홈보다. 그래서 이 길이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나요? 그러면 교재로 갈 겁니다.
벽체 홈파기에서 1번 홈파기의 목적은 배선, 배관 및 의장적 효과 때문에 한다. 근데 가로움은 3m 이하. 이거 얘기하는 거네. 가로움은 3m 이하. 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다. 세로움은 홈파기 높이가 벽 높이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홈파기 깊이는 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다. 결론은 이거예요. 벽체의 홈파기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 3m 이하. 그 다음에 가로움이든 세로움이든 얼마? 3분의 1로 판다는 거야. 정리됐죠? 그 아래 보면 가로 13번에 창대 및 인방 쌓기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여기 좀 볼래요? 밑에 되면 밑인방, 위에 되면 윗인방 이런 얘기 했죠. 그림은 지었지만 기억납니까? 그런데 요 밑에 창 밑에 여기 되는 창 밑에 되는 걸 창대 쌓기라고 한다. 이거를 왜 그러냐? 여기를 한번 잘라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요 밑인방을 벽돌을 옆으로 세워서 쌓을 수도 있어요. 벽돌을 콘크리트로 할 수도 있고 돌로 할 수도 있고. 이 인방이라는 건 밑에 되면 윗인방, 위에 되면 윗인방인데 이게 벽돌로 할 수도 있고 돌로 할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벽돌을 옆으로 세워서 쌓은 경우 여기다 넣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하는 게 창대 쌓기에 관한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단열재가 들어갈 거고 이제 벽돌 반장씩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리고 조금 아까 테두리보라는 거 배웠죠. 벽 맨 위에, 그죠? 여기 이제 테두리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보통 이 테두리보는 철근 콘크리트로 45도로 이렇게 철근을 표현하고 자갈 한두 개 넣고 점 서너 개 찍어요. 이건 자갈, 이건 모래 이런 거. 이게 철근 콘크리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창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든다면 편한 자세는 좋은데 졸면 안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자,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실내 쪽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옛날 보면 주택에 보면 안쪽에다가는 목재창 넣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렇게 목재창을 넣었어요. 한번 넣어보자고.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도 홈을 이렇게 파서 창을 만들었어요. 목재창 여기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나는 인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알루미늄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이렇게 넣었어요. 알루미늄을 이렇게 넣었다. 창이 들어갔다 이거지. 근데 이 창 밑에 보면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런 거 봤나요? 못 봤어요? 주택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벽돌을 옆으로 세웠다 이거지. 벽돌 옆서 쌓기. 이게 그리고 여기도 벽돌을 이렇게 넣어요. 아주 넣으면 이렇게 벽돌들을 이렇게 넣어요. 여기 이제 모르타르가 들어가. 이건 이제 마저 넣어볼게요. 요 사이에는 여기에는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요. 단열재는 S자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요거 이제 벽돌, 여기 벽돌이 들어가는 거죠. 벽돌 이렇게. 여기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벽돌이 두 개 있으니까 이중벽 쌓기 또는 공간벽 쌓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모르타르 벽돌을 이렇게 세워서 넣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창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창대. 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빗물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써죠? 돈 써요? 실리콘 수지라는 거 쏘죠. 봤나요? 창틈에 보면 실리콘 수지 쏘잖아. 빗물 못 들어오게끔. 옛날에 코킹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요 경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5도 정도 됩니다. 왜? 비가 왔다가 밑으로 잘 흘러내려가야 되거든.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다음 요 벽돌이 삐져나온 게 벽돌 전체 길이의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삐져나와요.
벽돌 한 장이 이렇게 있다. 벽돌 한 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거 반 나누면 반이면 2분의 1이죠. 또 반 나누면 4분의 1이죠. 요거 하나만큼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8분의 1 반을 또 자르면 되죠. 그죠? 요만큼 튀어나온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교재로 가자. 이런 지식 가지고 창대 쌓기라는 거야. 창대 벽돌은 윗면을 15도 정도 경사지게 옆세워 물 흐름이 좋게 한다. 이 벽돌을 여기 좀 몰라요? 이 벽돌을 옆으로 세웠어. 이렇게 옆으로 세웠다 이거야. 벽돌 옆세 쌓기라는 뜻이. 그 다음에 그 양 끝에 밑은 벽면에서 8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내어서 한다. 요 끝에서부터 전체 벽돌 길이 얼마? 8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해했죠? 그 다음에 윗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 끼우기에 쌓는다. 여기 좀 볼래요? 요 알미샤시가 여기 있으면 알미샤시부터 안쪽으로 15mm 정도 들어가 있어야 빗물이 잘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내가 설명해 준다.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틀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우고 때로는 방수 모르타르 혹은 코킹을 등을 방출해야 한다. 빗물이 못 들어가게 여기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창태 쌓기의 길이는 1.5m 또는 벽 두께 이하로 한다. 그런가 보다. 다음 파트에는 이런 거 잘 설명 안 해요. 처음이니까 안 하고 그러면 찝찝하니까 그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인방 쌓기라는 게 나옵니다. 76페이지 인방 쌓기요. 여기 아까 창을 넣는데 여기에 테두리보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럼 테두리보 밑에다 넣을 때는 이 윗인방 안 두고 밑에만 밑인방 이렇게 둔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납니까? 만약에 이 테두리보에 떨어져 있으면 윗인방 밑인방 다 넣어야 되고 이런 얘기 했었어. 이제 인방이 뭔지는 알았고 교재로 다시 가자. 인방 쌓기. 기억 지문 중요합니다. 계구부의 폭이 1.8m를 초과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보강된 인방볼을 설치한다. 여기 아까 했던 거야. 요 창의 길이가 얼마? 1.8m 이상이면 이걸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 인방을. 이해했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인방볼은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서 200mm 이상 걸치고 또한 이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히 한다. 요 길이가 너무 짧으면 밑으로 빠져버린 꽝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길이 얼마? 200mm.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보겠습니다. 인방은 철근 콘크리트, 철근 등을 사용해 제작한다. 계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공사와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기둥 또는 옹벽면에 위치한 계구부의 인방은 구조체 공사 시 인방을 철근을 뽑아뒀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보다. 중요한 건 기억하고 니은 지문입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그 아래 담장 쌓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기만 할까요? 조족조의 담의 높이는 담장이 뭔지는 알 거고 3m 이하로 한다는 거. 담의 두께는 1.0비고. 그 아래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내력벽이라는 거요. 상부의 하중을 받아 그 하부의 구조물로 전달하는 벽을 말한다는 거. 비내력벽은 상부의 하중을 받지 않고 단지 자신의 무게 정도만 지탱하는 벽을 말한다. 칸막이벽 또는 장막벽이라고 한다.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거야. 우리가 확인만 하는 거야. 대림벽, 서로 이웃하여 맞붙은 두 개의 벽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A벽의 대림벽 그러면 자기 자신의 직각인 벽을 대림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B벽 그러면 A벽이나 C벽이 대림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축벽. 길고 높은 벽체를 보강하기 위해서 벽이 쓰러지지 않도록 측면에 버티된 벽. 우리 먼저 시간에 마지막에 내력벽에 대해서 배울 때 내력벽의 길이는 몇 메다 이하다? 10m 이하다. 근데 30m, 50m 할 수 있죠. 10m마다 뭐 하면 돼? 부축벽을 두면 되죠. 붙인 기둥 두거나. 맞습니까? 다 한 거예요. 이제 옆에지.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 별표 곱하기 100.
여러분 책하고 지문을 내가 약간 다르게 쓴 이유는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벽돌 쌓기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시험 문제 그 중에 하나 문장을 바꿔서 답이 되더라는 거야.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 겁니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줄기쳐 연결부 및 바닥 콘크리트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치기를 하고 벽돌 쌓기를 시작한다. 1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적절히 물치기를 하고 벽돌 쌓기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이게 벽돌이라고 하면요. 이게 벽돌이다. 이 벽돌은 전체에다 다 물추김을 한다. 근데 쌓기, 벽돌을 쌓기 2일에서 3일 전에 물추기라는 걸 한다. 물추기기를 한다. 그럼 왜 쌓기 2, 3일 전에 하느냐? 나중에 뒤에 가서 등장하겠지만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이걸 그대로 이용하자고요. 벽돌 쌓고 여기다 모르타르를 치죠. 맞나요? 모르타르가 뭐가 들어가죠? 시멘트, 물, 모래 이렇게 섞어서 모르타르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 시멘트에다가 이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맞나요? 벌써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화학 반응이다. 첫째는 이해하고 내가 은연중에 반복시켜준다 그랬어요.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은 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수화작용이다. 이게 물숫자입니다.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응결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시멘트 입자와 입자가 엉겨붙는 거다. 응결은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응결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엔 경화다. 경화라는 건 응결은 엉겨붙는 거고 경화는 엉겨붙은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는 게 경화다. 그러면 10시간이 지나면 경화 단계 들어간다 이거지. 재령 28일 그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4, 7, 28 주로 따지면 4주다 이런 얘기 있었죠. 내가 이것만 설명할 때 다음 이거 끝나면 철근 콘크리트 배우는데 미리 복설 지금 까는 거야. 다 했던 거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 화학 반응은 약 물이 한 30%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시멘트하고 물하고는 한 25% 돼. 공기량이 5%에서 한 30% 되는 거야. 어쨌든 화학 반응을 하려면 30% 정도의 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물을 30%만 넣으면 잘 안 비벼져. 그래서 물을 갖다가 40에서 한 60% 정도 부어줍니다. 그러면 물을 40% 집어넣으면 30% 화학 반응대 쓰고 남는 물 10%가 있겠죠. 남는 물 10%. 우리 자금에서 남는 자금은 잉여 자금 이런 얘기 하죠. 회계 시간 이런 거 들어봤나요? 남는 돈, 그죠? 남는 물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겠죠. 건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건조 수축 생기겠죠. 너무 깊게 갔나요?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간에 다시 일로 오자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이 벽돌이 완전히 건조돼 있어. 그러면 이 모르타르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적당량이 있어야 화학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벽돌이 이 모르타르에 있는 물을 빨아먹어.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화학 반응을 제대로 못 하죠. 그럼 강도가 약해질 거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벽돌은 쌓기 2, 3일 전에 물추김을 한다 이런 얘기야. 의미를 이해했나요? 그러면 또 하나. 블록도 물추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들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라. 부모 마음 이해할 거다. 나는 보여. 시키는 대로 잘 쫓아오는 사람 분명히 합격할 거야. 꼭 근데 개기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정말. 벽돌은 전체를 다 물치김을 합니다. 근데 이 블록은 전체를 물치김을 하지 않아. 여기 이렇게 잘라보면요. 여기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다 사연이 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블록을 잘라봤을 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 모르타르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 맞습니까? 요 사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모르타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블록은 요 모르타르 닿는 데만 물치김을 한다는 거야. 이해했나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화 벽돌이야. 내가 지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화 벽돌은 불에 강한 벽돌이에요. 불에 강하니까 보일러실 굴뚝인데 쓰거든요. 근데 이 내화 벽돌은 절대 물치김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화 벽돌은 물이 들어가 버리면 열을 잘 통과시켜요. 우리 라면 끓일 때 물 끓이잖아요. 그죠? 열을 잘 통과시켜. 그럼 내화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화 벽돌은 물치김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정리됐나요? 물치기만 하면 이 세 가지만 알면 답을 다 찾을 수 있다. 이제 교재로 다시 갈 겁니다. 이제 2번 지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77페이지 맨 위에 벽돌 쌓기 주의사항에서 동그라미 2번 지문이요. 붉은 벽돌은 벽돌 하루 전에 벽돌 더미에 물 호수로 충분히 적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 더미에 수시간 물 뿌리기를 하여 표면에 건조하지 않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여기 2015년도에 여기 강의했습니다. 그때는 하고 여기가 요 맞은편 쪽에 있었어요. 그때 이름은 생각 안 나. 그분이 시험 보기 전날 교수님 내화 벽돌은 물치김 해야 하네요.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 그때 시험이 나왔고 맞췄는데 또 하나 붉은 벽돌은 내화 벽돌이 아닙니다. 붉은 벽돌은 치장용 벽돌. 우리 주택 보면 겉에 빨간 벽돌 쓰잖아. 그건 장식용이다 이거지. 그건 내화 벽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화 벽돌이 아니니까 당연히 물치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3번에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 물치기지 아니하는다. 쌓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쌓기 2, 3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4번 지문서부터는 중요해요. 하루에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하고 최대 1.5m 정도 이하로 한다. 여기 좀 볼래요? 벽돌을 쌓는데 모르타르 넣고 쌓고 그냥 줄로는 모르타르는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넣는데 쌓는데 이 높이가 하루에 1.2에서 1.5m를 쌓는데 더 쌓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더 쌓으면 무게 때문에 모르타르가 다 삐져나온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안꼬치빵 먹다가 친구랑 장난치다 떨어지면 돈 없을 땐 춥고 배고플 때는 털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죠.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발로 밟았던 기억도 있죠. 그런 안꼬가 삐져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벽돌을 너무 많이 쌓으면 그 사이에 있는 모르타르가 삐져나온다 이거야. 이 모르타르의 줄눈 두께는 10mm입니다. 10mm. 물론 내화 벽돌은 6mm예요. 줄눈 두께가. 보통의 줄눈 두께는 몇 mm? 10mm. 내화 벽돌만 6mm고. 그런데 너무 높게 쌓으면 모르타르가 얇아지겠죠. 눌려서 삐져나오니까. 그러면 잘 굳지 않겠죠. 강도가 약해지잖아. 그래서 하루에 쌓는 높이가 1.2에서 1.5m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알면 일일이 애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나오죠. 5번 지문에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10mm 표준하고 여기도 나오네요. 근데 내화 벽돌은 몇 mm라고 그랬어요? 6mm 이런 얘기도 했죠. 나 같은 그 10mm 밑에다가 내화 벽돌 6mm 이렇게 써놓을 거야. 6번 지문으로 갈 겁니다.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숱이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여기 좀 볼래요? 우리 먼저 시간에 줄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맞나요? 통줄눈이 있고 막힌 줄눈이 있죠. 근데 모든 저속조는 무슨 줄눈? 막힌 줄 쓴다.
힘을, 응력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힘을 받는 내력벽 쓴다 그랬어. 근데 통줄로는 치장용, 장식용으로 쓰이죠. 단, 보강블록조는 철근을 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철근 넣어야 되죠. 보강블록조는. 맞나요? 그러려면 철근이 막힌 줄로는 철근이 잘 안 들어가잖아. 보강블록조만 통줄로는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되겠죠? 혹시 생각 안 나면 쉬는 시간에 날 찾으면 돼요. 또는 확인해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7번 질문이요.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국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이미 먼저 시간에 다 배운 거야. 모든 조적조는 영식 아니고 화란식 쌓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왜? 이게 힘을 받는 내력벽이니까. 맞습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도 했지. 영식 쌓기 하면 4가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4가지. 첫째, 힘을 받는 내력벽. 맞나요? 영식 쌓기는 여기 좀 볼래요? 한 켠은 길이 쌓기, 한 켠은 마구리 쌓기, 한 켠은 길이 쌓기, 한 켠은 마구리 쌓기 이렇게 쌓는 거잖아. 근데 마구리켜에 2호 토막이나 반절이 들어가죠.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가장 튼튼한 쌓기법. 이렇게 3가지. 그죠? 화란식 쌓기는 4가지 얘기했었죠. 힘을 받는 내력벽이 쓰인다. 그죠? 근데 길이켜에다가 7호 토막을 쓴다 그랬죠. 2호 토막이나 반절보다 크니까 모서리가 튼튼하죠. 그래서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니까, 그래서 모서리가 튼튼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쓰인다 그랬었죠. 이렇게 4가지 질문. 그 다음에 그 아래 8번 질문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해 쌓는다. 자,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 지고 실 거니까 여기 좀 보세요. 이 벽돌에 좀 비례율은 안 맞지만 좀 맞춰본다면 이게 벽돌의 길이고 190이고요. 이게 벽돌의 너비고 90mm. 이게 벽돌의 두께가 57이랬죠. 맞나요? 근데 이 블록이요. 이 블록은 이 길이가 390. 이 높이는 190. 이 두께는 100도 있고 150도 있고 190도 있고 다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야. 예를 들어서 벽을 이렇게 쌓는데 여기는 블록으로 쌓고 여기는 벽돌로 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블록으로 쌓고 여기는 벽돌로 쌓고 그럼 이 벽돌의 두께가 57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높이는 얼마야? 190이죠. 그죠? 그럼 요거 쉽게 해서 60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하면 60이라고 한다면 3장이면 36, 18, 180이죠. 그럼 사이사이 모르타르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 블록 여기 사이도 모르타르는 10mm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서로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3장마다 여기 하나, 둘, 3장. 그러면 여기 블록이 한 장이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연결 철물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했나요? 그 질문 다시 볼 거야. 8번 질문입니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 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한다. 이해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기만 할 거야.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여기 좀 볼래요? 이게 보예요. 보가 뭔지는 아시죠? 이건 보다. 이게 보는 철근 공구를 했다 이거지. 그럼 이 아래는 벽돌로 쌌다라고 하자고. 벽돌들이 이렇게 쌌어요. 그럼 이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벽돌이고. 맞나요? 여기다가 모르타르를 꽉 채워줘야 되겠죠. 이해하나요? 이거 벽돌 쌓고 여기 본데 여기 틈새가 보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타르를 충진한다는 얘기, 채워 넣는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기둥이 있다. 이렇게. 그 옆에
벽돌을 쌓았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럼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 이 벽돌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틈새가 있으면 틈새를 갖다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10번 질문이요. 동절기 공사에는 모르타르 동결 방지에 있어 내한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재료를 섞는다 이런 뜻인가요? 쌓기 작업이 끝나면 거적 등을 씌워 보양하고 충격률 압력을 조성하는데 당연하죠. 치장줄로 내 방수 처리가 필요할 때는 방수를 섞어 방수 모터를 사용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볼래요? 벽돌을 쌓는데 여기 쌓기용 모르타르고 이 모르타르를 걷어내서 여기다가 치장줄눈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근데 이 치장줄눈은 모르타르에다가 방수액을 섞은 거죠. 그래서 빗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게 물추김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그죠? 3번에 그런 내용도 나오고 2번도. 그래서 8번까지 2번서부터 8번까지를 좀 눈여겨봐둬라. 이렇게 나 같으면 2번에서 8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운딩을 칠 거야. 내가 이거 전체적으로 별표 곱하기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